네, 해왕사신기의 한 주의 마무리는 이분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이 시간 아더스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한 얼굴로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반가운데요. 자, 트레이더님 이제 해왕사신기 스페셜도 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하루하루 강의가 더 소중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는지 살짝만 공개해 볼까요? 오늘은 추세 수익 매매인데요. 추세 수익 매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도 추세를 이용한 일봉, 분봉, T봉에 따른 수익 매매에 대한 기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해왕사신기 하면 우리 돌발 퀴즈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늘도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로 연락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아더스 트레이더의 유료 방송 체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문제 내주시죠. 네. G2로 일컬어져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은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이란입니다. 네, 오늘 퀴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요. 그래도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들 꼭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힌트 얻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더스입니다. 벌써 4주차 4강, 벌써 4주가 다 됐네요. 보통 이제 해외 선물을 기본적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법, 뭐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기술적 분석, 뭐 기법 위주로 지금까지 좀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법을 강의를 할 것이고요. 기법 강의를 하시면 이제 뭐 차근차근 제가 시간에 쫓기지만 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이제 진입 자리를 좀 타점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했는데 그 자리마다 좀 수익이 났었습니다.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저번 주도 제가 나스닥, S&P 900이라는 종목에 매수 진입 타점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운이 좋게도 어떻게 세 군데 다 큰 수익으로 마무리됐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 시청자분들한테 진입 자리 줬을 때도 저도 제 사무실에서 매매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매해서 저도 똑같은 수익을 좀 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수가 좀 틀릴 뿐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세 수익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그 강의에 앞서서 과연 저번 주에 추천했던 세 종목이 과연 진입 타점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청산을 했다면 어디서 청산을 왜 했는지,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왜 수익이 났는지를 알아야 되죠. 복귀를 해야 되니까요. 모든 매매에 있어서 매매가 끝나고 다음 날이든 매매가 끝났을 그 시기 이후부터는 복귀하는 버릇을 꼭 버릇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저번 주에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었습니다. 바로 나스닥이었죠. 나스닥이었는데요. 추천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자, 이렇게 내려오던 주가가 횡보가 찍어서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면 힘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 이렇게 하락 N자를 그려야지 상승의 힘이 세고, 하락으로 내려올 때도 하락 N자로 내려야 힘이 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올라가는 상승의 힘이 하락 N자를 그리면서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상태에서 외봉을 만들었습니다. 외봉을 만들고요. 다시 또 외봉을 만들면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 이후 횡보를 했지만 상승의 힘이 세기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이끌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상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온다고 해도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변곡점이죠. 예.
변곡점인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만약 여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가 외봉과 외봉이었겠죠. 그런데 여기가 생김으로 해서 이 전파동은 이 저점보다 높기 때문에 죽은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드려서 이 자리를 이제 드렸을 겁니다. 드리고 이 두 번째 자리, 우리가 만약에 이쪽 라인에 들어갔는데 손절이 바로 이 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깝잖아요. 어차피 변곡점이 일어날 부분인데 그럴 때는 분할 진입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이 분명히 외봉과 외봉의 매수 타점이에요. 근데 밑에 부분 보면은 역시나 외봉과 외봉이 있네요. 그랬을 때는 분할 진입을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분할 진입을 들어가고 그럼 평단가가 한 이 정도로 맞춰질 거잖아요. 여기서 손절 라인을 이 밑으로 이 매수 타점의 밑으로 손절 라인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시면 보시다시피 자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면서 하방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첫 번째 매수 타점 저희가 만약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분할 진입이 아니라 첫 번째 자리에서 분할이 아니고 내가 진입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50틱 정도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50틱이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50틱도 큰 돈입니다. 계약수가 좀 많이 들어가면 뭐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분할 진입을 했다. 분할 진입을 했더라면 150틱이라는 큰 수익을 안겨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 거래가 이틀 만에 온 거래예요. 이틀 만에 오는데 이틀 동안 넉넉히 이것만 기다려 있냐? 이 매수 타점만 기다리고 있냐? 그건 아니죠. 오면서 어떠한 파동을 그릴 겁니다. 파동을 그리면 거기서 수익을 먹고 이 자리는 선을 그어놓고 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려온 다음에 이런 큰 수익을 취하시면 되는데요. 청산 시점. 뭐 간단합니다. 청산 시점. 자, 이쪽 왜 청산이 이렇게 이쪽으로 청산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방의 힘이 셌죠. 하방의 힘이 셌으니까 자, 외봉과 외봉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쪽이. 선명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외봉과 외봉의 조건에 조금 모자라요. 모자라면 매도 스위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는 매도 스위칭이 아니라 바로 이런 데서는 청산 시점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거 볼까요? 자, S&P입니다. S&P. 자, S&P 수익 난 시점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나스닥과 같이 동일한데요. 힘이 무지 세죠. 막 올라가는데 1번, 2번에 추세선을 그으시죠. 추세선까지 따라서 추세선을 맞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힘이 엄청 센 거거든요. 고점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는데 고점까지 추세선을 맞으면서 올라갑니다. 야, 그러면 이게 상승의 힘이 무지 세구나 하면서 올라가면서 저희에게 매수 타점을 역시나 줍니다. 외봉과 횡보 파동이지만 힘이 세기 때문에 외봉의 진입 타점을 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쪽 라인에서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로 들어갔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결과가 됐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이쪽에 같이 들어가셨으면 저도 이렇게 수익을 났어요. 근데 같이 제가 진입 타점을 알려드렸으니까 들어갔으면 아마 좀 수익으로 해서 뭐 돈을 좀 버셨을 텐데 안 들어가셨으면 오늘도 한번 보시면 제가 좋은 자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냈죠. 수익을 냈는데 저번 주에 강의 드렸던 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깨 지지 파동이잖아요. 이게 보시면 기죠? 어깨 지지 파동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어깨 지지 파동을 돌파하면 이쪽이 등 타서 수익을 내고 내려오면 다시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 번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내려오는 저희가 미리 변곡 매매를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에서 여기서 수익을 냅니다. 1차 수익을 내죠. 2차 수익은 어디서 내냐? 2차 수익은 어깨 지지 매매 여기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돌파해서 등 타서 수익을 내요. 그럼 내려오면 2차로 또 먹을 수 있다고 했죠. 수익을. 내려오 딱 걸려요. 여기. 그럼 여기서 2차 수익을 냅니다. 자, 3차 수익. 간단하죠. 뭐 이거 외봉과 외봉. 여기서 걸리잖아요. 네. 걸릴 수밖에 없어요. 힘의 세기에 따라서 외봉과 외봉에서 매수 타점과 매수 타점은 언제든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굴입니다.
보통 구리는 이제 대부분 어떤 트레이더들은 구리를 그 실물 경제에 있어서 선행지수로 사용하시는 트레이더도 제가 봤거든요. 그만큼 좀 민감합니다, 구리가. 그 2016년 말 정도부터 구리가 뭐 좀 상승하기 시작했죠.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전기차 수요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성장의 그 기대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 때문에 구리가 좀 상승한 측면도 있는데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반부터 구리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수요차에 대한 기대성이 좀 낮아지고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중국 성장 가능성에 대한 둔화 이런 게 좀 이유가 됐었는데요. 구리가 한번 변폭을 주면 뭐 오일과 다른 거 못지않게 변폭을 줘요. 그래서 구리도 한번 매매를 잘 안 하시는데 가끔가다 구리 차트도 한번 보시면 그 변폭이 살아날 때 그때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추천했던 저번 주에 추천했던 구리를 볼게요. 자, 추천했던 이유 뭐 당연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외봉과 외봉입니다. 굳이 맨날 외봉과 외봉 사이에서만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또 세심하게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여기와 외봉과 원래 여기였겠죠? 이 봉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이 봉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점이 낮기 때문에 이건 죽은 파동으로 생각하시고 중간 라인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바로 어떤 게 또 될까요? 응용 매매죠? 어깨 지지 매매죠? 네. 1차로는 걸리지 못했어도 2차에서 내려오면서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2차 수익을 되는 거죠. 1차까지는 주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수 있는데 2차 기다리면 돼요. 이게 바로 변곡 매매죠. 그럼 어떻게 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내려와요. 무섭게 내려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내려온 것도 하락 N자를 그리면 내려오네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죠. 내가 생각하는 매수 지점은 여기예요. 내 수익 모델을 믿고 있는데 뭐가 무서우세요? 무서울 필요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수익 모델의 진시점이 여기면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과감하게. 그러면 하락 N자든 뭐든 내려와서 걸려서 이런 큰 수익을 줍니다. 구리는 1.25달러예요. 다른 거랑 틀리게 또 T가치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 60T 정도의 수익을 줬는데 이런 데서 청산 위치, 저도 여기서 청산해서 저는 꼭지점에 청산했습니다. 청산이 저희 시청자분들은 제가 이 자리를 드렸을 때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청산을 하셨겠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했어요. 방송이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죠. 외봉과 외봉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 라인에서 내가 매도 스위치를 안 하더라도 청산 시점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매도하기가 겁나면 매도하지 마세요. 그냥 그 대신 끌고 가 있으면 청산 위치로 삼으시면 돼요. 매도하기 겁나면. 저는 당연히 여기서 매도했겠죠. 저 매도해서 여기까지만 짧게 먹고서 끝냈는데요. 왜 끝냈을까요? 짧게. 여기 어깨 지지미가 버티기 위해서 여기서 청산한 거예요. 내려가긴 했어요. 더 내려가긴 했는데. 이렇게 응용하면서 청산 시점, 매도 시점을 만약에 내가 매도를 못 하겠다, 무서워서 매도를 못 하겠으면 그걸 청산 시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복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복기라는 걸 해봤는데 복기와 그 매매일지를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매매일지 작성하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매함에 있어서 복기와 그 해외 선물 매매일지 쓰는 거는 시장 참여자가 매매일지를 쓰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나중에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매매일지까지는 안 해도 복기는 항상 합니다. 항상 하는데요. 매매일지를 쓰는 자는 시장에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서도. 그만큼 해외 선물에서 매매일지를 쓰고 매매일지를 써서 미래 유사 사항이 됐을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승률을 높이면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에 실수를 했으니까 미래 유사 사항에서 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않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 구조, 수익 모델이 돈으로 연관됩니다. 그 돈은 바로 누적 수익으로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복기나 혹은 매매일지 꼭 쓰는 시장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복기를 마쳤고요.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예. 자, 오늘 아더스 트레이드 강의 목차죠. 자, 1강에서 제가 쌍바닥과 쌍봉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예. 그리고 2강에서는 신법과 원칙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3강에서는 지지, 파동, 그리고
횡보 파동 시 눌림목 상승 하락 이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를 말씀드렸죠? 파동과 파동의 중간 라인 이렇게 파동 변곡 매매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추세 수익 매매를 알려드리는데요. 추세 수익 매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수익 매매는 뭐예요? 그 오버나잇 한다는 거거든요. 잠을 재운다는 거예요. 잠을 재워서 오버나잇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이끌어간다는 건데 그런 수익 기법이 뭐 일봉을 보면서 주봉을 보면서 월봉을 보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분봉만 보시고 하시는 분도 있고 추세는 틱봉에 추세선을 긋고 분봉에 추세선을 긋고 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초보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세 수익 매매입니다. 추세선에 따른 수익 매매, 수익을 이끌어가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래서 일봉과 분봉, 틱봉이 세 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진입하는 그런 뭐 아주 유용합니다. 초보자들 보면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주 쉽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제가 풀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누구나 아는 추세선입니다. 예, 많이 보셨고 인터넷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자, 추세선 1번과 2번이 존재했기 때문에 3번과 4번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3번과 4번이 존재하려면 1번과 2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같은 게 2개 이상 만들어져야지만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2개가 만들어지면 추세선을 그어보세요. 자동 추세선을 그리지 마시고 다른 선생님 막 3, 40개 막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러지 하지 마시고 한번 그어보시면서 추세선 긋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3번, 4번이 존재해서 올라와서 저항, 올라와서 저항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추세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1번, 2번, 3번, 4번인데 맞으면서 계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파, 2파, 1파 뭐 8개 구성 요소로 1파, 2파, 3파하고서 고점에서 다시 하락한다. 하락하면서 다시 조정을 준다는 건데 엘리어트 파동을 이랑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가장 힘이 셌을 때가 우리가 2번 파, 2파가 나왔을 때 추세선을 걷을 때 3번 파가 나왔을 때 추세가 가장 셉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게 4, 5, 6까지 이어지면 하락의 힘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매매하실 때 만약에 내가 3번에 들어갔다면 수익을 보시고 5번, 6번까지 맞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대비를 하셔야 돼요. 대비를 하시는 건 뭐냐? 이 추세선을 언제 이탈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 보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한번 저희가 강의 없었던 건데 자,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항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추세선 저항선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봉이 있어요. 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봉이 있고 뭐 이런 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이 있을 수가 있고 도지 캔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림이 참 못 그렸네요. 이 4개 중에 어떤 게 지지대, 저항선이라고 예를 들죠. 저항선을 돌파한 캔들일까요? 바로 이거 3번이겠죠. 이겁니다. 아무리 저항대가 있어서 꼬리로 이걸 찔러도 아니면 꼬리의 맛만 봐도 이건 저항대를 돌파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책에 보면 이런 걸 돌파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차트를 많이 봤는데 이건 절대 돌파한 게 아닙니다. 저항대가 있으면 몸통이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이게 저항대로 했으면 매수 세력이 싸워서 매수가 이겨서 시가와 종가가 같이 이 저항선에 있어야지만이 저항선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책을 보면 이렇게 해서 돌파하면 야 돌파했어 여기서 상승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아니고요. 절대 돌파한 거는 몸통이 굳었을 때 돌파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차트 보실까요? 자, 보시면 추세선 응용 방법인데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강의할 내용이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일봉과 분봉과 틱봉의 3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수익 나는 이제 그 기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다음 차트 가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일봉이에요. 자, 일봉인데 자, 주가가 올라오다가 여기가 지지대예요. 지지대에서 이게 지지대가 5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쉽게. 50원이고 여기가
1차 저항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분봉상 아까 제가 추세선 봤죠. 1번, 2번이 그려지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어지면 분봉상 맞을 자리가 50이란 얘기죠. 50원이에요, 맞을 자리가. 근데 일봉상 봐도 지지대가 50원이라는 거죠. 뭐 딱 50원 맞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위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틱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이 지지대가 50원이에요. 또 세 박자가 다 맞네요. 이 틱봉만 보고서 들어가기에 초보자분들이 되게 겁이 나죠. 어떠한 근거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근데 근거가 2개고 3개고 늘어날수록 진입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니까 어느 자리든 더 확실히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초보 트레이더, 저 같은 경우는 틱봉만 보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봉만 보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초보 트레이더분들은 틱봉만 들어가기에는 겁이 나죠. 아니면 분봉만 보기 겁이 나는데, 이렇게 일봉과 분봉과 틱봉이 3박자가 이루어졌을 때 진입에 대한 자신감과 과감한 투자, 배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바로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자, 3파 나왔습니다. 자, 4파가 또 80라인인데 틱봉상 올라가면서 만들었어요. 외봉과 외봉을 만들었는데 이쪽 변곡 지점이 또 80원에 돼 있네요. 그럼 이럴 때는 뭐 주저하지 않고 무조건 배팅을 해야 되죠,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선 이렇게 있어요. 추세선 있는데 이렇게 맞고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쪽은 바로 돌파를 했잖아요. 아까 저희 배웠죠? 돌파했으면 여기가 바로 청산 지점이에요. 추세선 믿고 가다가 계속 추세선 맞고 떨어지면 이쪽이 내려오면 여기서 청산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쪽은 청산 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차트를 또 빨리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종목이 오일입니다. 오일인데, 자, 횡보 급하게 상승합니다. 자, 내려오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횡보 전에 걸려준다고 했습니다. 틱봉도 마찬가지고 일봉도 똑같아요. 다만 일봉은 큰 숲에서 큰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지 거의 매매는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걸려줬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횡보 구간을 거쳐서 상승하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횡보 구간에 전에 걸려준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걸려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매매가 아니고요. 추세 스윙 매매죠. 그런데 이제 일봉상 큰 그림을 보니까 68.43 라인과 65.40 이렇게 저항대가 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오면 여기 맞고 올라갈 가능성, 승률이 확률이 높겠구나라고만 판단하세요. 일봉이니까. 자, 이제 분봉을 보시는 겁니다. 분봉이 또 뭐 이렇게 가다가 분봉이 꼭지점을 2개 만들었구나. 1, 2번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내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이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맞으면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죠? 그어진데 아까 이 전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죠? 위에도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이 그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차트 보시면 바로 1파, 2파 상승에서 3파에서 맞고 큰 수익을 줍니다. 3파가 제가 가장 힘이 세다고 그랬죠? 3파에서 큰 수익을 주죠. 이쪽 라인이 68.40, 68 정도 라인이죠, 이게. 그럼 이거를 다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맞고 떨어지긴 했네요. 이건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틱봉상에도 아까 제가 분봉과 일봉상에서 봤을 때 68.4050 라인에 내가 틱봉상 매수 타점이 있는 거죠. 왜 있어요? 외봉과 외봉 사이잖아요. 힘차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거쳤지만, 횡보를 거쳤지만, 횡보 전에 걸려주랑 말랑하고서 뭐 체결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보기 쉽게. 일봉상 지지대가 68.40 라인, 그리고 이 주가가 분봉상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된다면 68.2 라인과 좀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일단 판단하세요. 판단하시고, 그럼 틱봉상으로 가서 만약 틱봉에 진입 자리가 있다면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초보자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역시나 다를까 진입 자리가 존재합니다.
외봉과 외봉의 자리. 이쪽이 그 라인도 되겠죠? 응용으로 따지면 횡보 파동도 되겠죠? 예. 그리고 저 외봉과 외봉의 힘찬 자리가 또 있구나. 아, 두 군데가 있구나. 분할 진입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결과가 오죠. 자, 내가 저항대가 이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저항대는 여기고 찍고 올라가죠. 근데 분봉도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에 있어 추세선을 그었는데 추세선을 딱 맞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쪽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금. 이쪽을 준비했죠. 이쪽이 맞아 떨어지는데 틱봉상 만날 것 같다. 근데 역시나 만났죠. 예. 만나서 분할 진입한 게 이런 수익으로,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입니다. S&P를 한번 보실까요? 자, S&P. 자, S&P를 딱 봤을 때 오늘, 이 주가가 지금 행보장이구나. 그리고 오늘의 진폭은, 하루의 진폭은 아무리 올라봤자 이 안에서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쪽 저항라인과 이쪽 저항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상승으로 가겠구나. 하지만 상승으로 가면 이렇게 저항대가 위쪽에 있겠구나라고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1번과 2번이 만들어서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추세선만 그어진다고 해서 뭐 3번에 다 맞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추세선을 1번과 2번이 생성돼서 추세선을 그었더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쪽 내려오면 여기서 걸릴 수가 있겠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면 두려우니까요. 분봉 하나만 보고 접근하기가 힘드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서 맞겠구나 해서 딱 맞네요. 맞고 그러면 다음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지금 여기서 또 맞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올라가다 맞고 맞았습니다. 세 번째, 3파, 4파가 나왔으니까 5파까지 힘이 좀 부족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6파까지 맞았는데 추세선을 돌파를 힘차게 음봉으로 돌파를 크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청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매도 스위치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끌고 왔던 지금 이게 수익 매매입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했으면 9, 10, 11 이렇게 수익 매매예요. 수익 매매인데 그러면 여기다 뚫는과 동시에 청산하겠다 그럼 청산하시면 돼요. 청산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틱봉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틱봉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봉 두 개에서 추세선을 그니까 이쪽 라인이 맞겠구나. 근데 틱봉상 좀 있으면 큰 그림을 또 제가 보여드릴 건데 틱봉상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슷한 위치의 가격에 맞는 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와 비슷하고 이 자리도 이 자리와 같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음 차트 보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이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다 이 큰 그림입니다. 자, 내가 1번, 2번 추세를 걷는데 여기서 맞는 자리예요. 맞는 자리에서 틱봉으로 가봤어요. 가보니까 외봉과 외봉이 중간 라인이네. 이게 맞는 자리가 분봉과 맞는 가격대가 틱봉과도 맞는 자리구나. 그러면 근거가 생겼잖아요. 근거가 생겼으니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과감하게 들어가시면 이러한 수익을 또 계속 맛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 맞고서 한번 맞았죠. 3파죠. 4파까지 한번 볼까. 근데 와서 맞습니다. 이 맞은 가격이 한 이 정도 되겠구나 해서 틱봉에 가보니까 대충 이게 생기기 전에 이 가격을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 내려오기 전에. 그럼 틱봉에 가보니까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에 또 이게 버티고 있네. 가격대가 똑같구나. 그럼 부딪히겠구나. 그러면 과감하게 매수를 진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큰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뭐 과거 차트라고 해서 뭐 껴 맞추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네 번째는 힘이 좀 많이 제일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틱봉에 가보니까 이 가격대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이 자리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횡보를 거쳤지만 어쨌든 장대 횡보, 어쨌든 수익을 줬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한 5일 정도 매매입니다. 5일. 이게 여기서 몇 틱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400틱이에요. 400틱. 400틱이면 엄청난 수익이죠. S&P 지수는 1.25달러 좀 가장 좀 높습니다. 국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런 수익을 냈는데 수익 매매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한 계약만 가시면 돼요. 한 계약. 여기서 한 계약 들어가세요. 한 계약. 어차피 수익이잖아요. 수익이잖아요. 그럼 이쪽 계약에서 불타기를 하셔도 돼요. 진짜 진입에 자신이 있으면 불타기 하세요. 한 계약 더. 그럼 끌고 가세요. 그럼 여기서 청산하세요. 그냥. 아니면 나는 그럼 한 계약 청산하고 한 계약 또 끌고 가볼래. 그럼 여기 맞는 자리와 틱봉상 맞는 자리에 있다면 한 계약 청산을 했으니까 이미 수익 확보. 심리가 안정돼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불타기해서 한 계약 더 들어가세요. 들어간 다음에 나는 추세선을 이탈하면 청산할래. 추세선. 캔들로 그냥 돌파해. 그럼 바로 청산하시면 돼요. 청산. 그래서 수익을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또 기법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가 점점 커졌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한번 연관성을 한번 가져보세요. 짝을 한번 이뤄본다는 게 좋겠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전문 트레이더 하시는 분이고 숙련된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틱봉만 딱 봐도 알아요. 분봉이 어떻게 움직였구나. 60분봉이 어떻게 움직였고 5분봉이 어느 정도 움직였구나. 그림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하지만 이제 초보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틱봉상에 내 자리가 있고 짧은 분봉상에 내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기가 두렵거든요. 이게 맞는 자리인지 안 맞는지 두렵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근거가 한 개라도 있다면 아마 과감하게 진입하실 거예요. 그 진입 자리가 추세선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추세선을 예를 들었고요. 아니면 제가 저번 주에 강의했던 정배열, 이평선의 정배열에서 부딪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목균형에서 구름대 이탈한 자리,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다이버전스에서 뭐 침체된 구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모든 부지주피든 뭐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 타점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하나만 더 있으면 누구보다 더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예요. 계속 줄만 보고 보고만 있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매매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절제하셨다면 과감하게 진입하셔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성공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세 매매, 수익 매매 말씀해 주시면서 진입 자리 잡는 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매매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또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이번에는요 힌트와 함께 퀴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G2로 일컬어지지 않는 G2가 아닌 나라는 1번 미국, 2번 중국, 3번 이란인데요. 요즘 뭐 무역 전쟁 때문에 많이 말들이 많은 나라고 무기 강국이죠. 무기 강국 두 나라고 나머지 한 나라는 저 중동 쪽에 있는 나라죠. 이 정도가 뭐 많은 팁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